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요 앱상에 시계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PC상에서는 대기 화면이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여서 실제 뭐 이 앱상에서는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지만, 자, 저희가 여기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clock.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하고 뷰 두 가지를 임포트를 해서, 자, 이렇게 뷰랑 확인 용도로 텍스트 컴포넌트 정도를 화면에 배치를 해 놓고요. 자, 다시 앱으로 가서 여기 클락 임포트 해가지고 저 로또 제너레이터 대신에 화면에 클락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화면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저희가 로데시는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이고, 시계를 다룰 때에는 시간에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모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트는 거의 유지만 되는 정도이고, 모멘트도 좀 다른 라이브러리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 모멘트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룩손이라는 라이브러리죠.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모멘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라이브러리가 덩치가 큰 편이어가지고, 이게 웹에서 사용을 하든,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에 사용을 하든, 이게 이제 너무 덩치가 커져서 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근데 또 이 모멘트를 워낙에 채택을 한 것들이 많다 보니, 이 모멘트 라이브러리가 완전히 뭐 대격변을 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또 하위 호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계속 어,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룩손 같은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룩손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룩손 설치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버전을 굳이 모를 경우에는 그냥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굳이 버전을 찾아보지 않고요. 룩손은 그냥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룩손 같은 경우에는 이 룩손 내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라이브러리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컴포넌트 안에서요, 이 데이트 타임에 now 뭐 이런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계 화면 밑에다가 이 now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now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시간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인스턴스이지, 이게 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기본 데이트 객체처럼
이제 뭐 ISO 스트링으로 바로 뭐 표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포매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이거 API를 또 헷갈리고 있군요. 잠시만요. 그냥 포맷이 아니라 투 포맷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2022년 9월 6일, 그런 다음에 20시 12분 5초. 이렇게 실행한 시점에 시간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시간하고 날짜하고 시간은 따로 분리를 해서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그리고 20시 12분 49초.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시계 같은 경우에 시계니까 이게 초 부분에 있는 것들이 초가 계속해서 1초마다 시간이 계속 카운트가 돼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할 테니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반복적인 것들을 다룰 때에는 저희가 set 인터벌이나 뭐 set 타임아웃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게끔 이제 재기의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방법 그대로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use 이펙트하고 use state하고 다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date time이라고 자, state를 하나 만들어서요. 기본값으로 데이트 타임의 now를 일단 하나 할당을 해주고 그런 다음 여기 use 이펙트에서 자, 여기 set interval 이용을 해가지고 자,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인터벌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set date time 안에 date time의 now를 이렇게 할당해주는 자, 이런 형태로 것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래 now를 출력을 하던 거를 date time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이 내용들이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이런 시계 화면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할 때 언제나 항상 중요한 건 유즈 이펙트는 항상 유즈 이펙트가 해제되는 시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이 내용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이게 문제가 생길 일들이 거의 없어요.
셋 인터벌이 뭐 어떻게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특히 뭐 개발하다 보면은 이게 새로 고침이 되면서 뭐 인터벌이 중첩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게 프로덕션에서는 지금 이대로 만약에 앱이 만들어져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릴리즈 모드로서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셋 인터벌이 문제가 생길 일들은 웬만해선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유즈 이펙트라는 진입점이 있을 땐 이게 이 함수가 역할을 다 하고서 사라지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진입점의 그 반대쪽, 이게 이제 그 종료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작성을 하는 게 항상 좋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벌을 할 때는 이 인터벌의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항상 자, 유즈 이펙트의 종료 함수에서 이거를 클리어 해주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저희가 여기에 이제 사실 시계는 기능적으로는 이게 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제 꾸밈 요소들을 그러니까 뭐 스타일을 조금 지정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어, 좀 보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계 화면이라는 아까 확인용으로 만든 텍스트는 삭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의 스타일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스타일링은 CSS를 이제 본 따서 만든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런 스타일 방식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의 스타일이 웹에서의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CSS 스펙과 100%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예상 외의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웹에서의 CSS가 한 100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 중에서 일부분은 뭐 한 50%나 뭐 70%뭐 이 정도만 추려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 가지고 스타일을 만든 그런 형태인데요. 자, 이 웹에서도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CSS를 순수 CSS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포스트 CSS 같은 그런 새로운 이제 CSS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 형태의 스타일 시트 방식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모두 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의 스타일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을 다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가장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본이 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여기에 이제 스타일 시트라는 이런 컴포넌트가 리액트 네이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시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타일 시트에 크리트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오브젝트 형태로 스타일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표기법으로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 플렉스에서 이용하는 justify 컨텐트나 아니면은 자, align items 자, 이런 이제 속성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스타일즈 안에 저 크리트로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그대로 반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컨테이너 이런 속성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 있는 이 뷰에 있는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 스타일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을 이제 모듈 CSS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순수 웹에 있는 기본 CSS 방식은 아니고 리액트 JS로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면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에서 샘플로서 사용이 되는 리액트에서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거를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타이포라고 추가 속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폰트 사이즈 36, 폰트 웨이트 볼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한테 스타일즈의 타이포를 적용을 해주면은, 자, 스타일즈의 타이포를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제 이 웹에서의 스타일 시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웹에서는 자, 지금 저스티파이 컨텐츠나 얼라인 아이템즈 아니면은 이 플렉스 같은 이런 설정들은 원래 웹에서 디스플레이가 플렉스일 때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냐, 인라인이냐, 인라인 블록이냐, 아니면은 플렉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택권들이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고, 이제 뭐 다른 타입의 그런 것들이 조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냥 플렉스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시면은 UI를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플렉스고, 그래서 화면에 뭔가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CSS에서 쓰던 뭐 테크닉 중에서 이제 뭐 플롯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끌어다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별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사용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화면의 모든 것들은 플렉스고, 그래서 다 플렉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고서 스타일링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요 내용들을 이제 스타일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플렉스로 요것들을 배치를 하고서 이제 다만 다른 점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는, 자, 이거 웹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만약에 플렉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좌우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현재 있는 코드만 놓고서 보자면은 그렇죠. 현재 놓고 있는 코드만 보고 이게 실제로 웹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면은 안에 있는 차일드들은 기본이 이제 가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디렉션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플렉스 디렉션이 기본이 컬럼입니다. 로우가 기본이 아니고 컬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배치를 하려면은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칼럼으로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 값이 칼럼입니다. 그래서 칼럼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다소 심심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저희가 여기 이제 이미지를 하나 좀 삽입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자, 뭐 요런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이제 웹에 있는 이미지 태그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른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 소스 그리고 소스 안에 이제 이렇게 URI라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가 저 이미지 위에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임포트 좀 해주고 자,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한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미지는 반드시 사이즈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이즈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자, 스타일즈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넣어 놓고요. 자, 제가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포지션에 대한 속성이 있잖아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그 웹용 CSS에서는 포지션에 대한 속성이 static, relative, fixed, 그리고 absolute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스티키하고 이제 점점 추가되는 스펙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그것들을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앱솔루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앱솔루트냐 아니냐 두 가지로만 이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놓고 여기에 지금 저 텍스트들을 자, 이 텍스트들이 이제 앱솔루트인 이미지들한테 이제 가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 뷰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텍스트들을 안쪽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들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 바깥쪽의 컨테이너나 안쪽 컨테이너나 크기는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해놓고 자 현재 그 배경 이미지가 어떤 거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 앞에 나오는 텍스트들이 시계 텍스트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 이 텍스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할당을 해가지고 자 텍스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자, 화이트로 하면은 일단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게 저도 매번 좀 이게 그 오브젝트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자 RGB 값을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살짝 반투명하게 좀 배경을 지정을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요 이제 뭐 요런 포지션 같은 요런 속성들 이제 가능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요 뒤에 이미지를 좀 깔아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외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깔아 놓는 걸로 이미지하고 저 그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하고의 Z 인덱스가 잘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수기로 별도로 인덱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서로 겹치는 순서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CSS에 있는 Z 인덱스라든가 그런 속성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이 되고 어떤 거가 안 되냐에 대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CSS, 웹에 있는 CSS 스펙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그거 중에서 일부만 빌려다가 사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공식 문서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텍스트의 스타일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뷰 스타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가 있고 텍스트 스타일 쪽을 가서 보시면 어떤 종류의 것들이 가능한가 칼라,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속성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저희가 실제 이제 어, 웹에서의 CSS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패딩이란 속성이 있으면 패딩이란 속성은 모든 태그의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거의 모든 태그의 지정이 가능한 속성인데 근데 지금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는 텍스트 스타일 중에는 패딩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전부 실제 컬러나 폰트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이고 뷰 스타일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나 보더나 오파시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들이 있는 거지 패딩에 대한 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뷰 같은 경우에 이 뷰의 스타일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뷰 스타일 프롭스가 아니라 뷰 스타일이라고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이름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뷰 스타일은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패딩이라든가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있어야 하는데 네. 잠시만요. 저 문서에서는 지금 제가 이거를 이쪽에서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컨테이너에는 지금 패딩 지정해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텐데요. 지금 워낙에 패딩 표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어서 뭐 패딩 24 뭐 이런 식으로 패딩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타이포 해놓은 거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됐군요. 이거 예전에 초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안 되던 거였는데 그럼 요거는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은 여기 문서상에 정리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리되어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그 웹상에 있지만 실제 지원 안 되는 뭐 그런 속성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경고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스타일시트 속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들이 나와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음,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는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뭐 이게 특히 이걸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스케치나 XD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효과를 준 다음에 그 효과를 CSS로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CSS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웹에서는 가능한 CSS인데 그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일부 지원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을 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